근로소득세 내는 넌 모르는 이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혜정아.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얘기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믿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세무사인 저도 세금을 굉장히 몰랐어요. 저는 경영학도이고 거기다가 지금은 세무사가 되어 있지만 세법 사실 C+ 받고 강의 도중에 도망치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처음에는 단어가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과세라는 단어, 법인이라는 단어, 소득이라는 단어, 배당이라는 단어, 일상생활에서는 좀 듣기가 어려운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쉽게 설명하고 또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대표님들이 세무사와 소통하실 때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면 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채널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간단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을 대표하거든요. 예금에서 적금할 때 나오는 이자소득, 회사에 투자해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를 할 때 받는 배당소득, 그리고 고용관계를 통해서 근로를 했을 때 받는 근로소득, 우리가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사업소득, 연금을 받을 때 받는 연금소득, 앞서 얘기한 5가지 소득을 제외한 것을 기타소득이라고 해요.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분류되는 소득은 또 있거든요. 양도내는 세금이라고 하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퇴직소득 있어요. 왜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은 따로 분류과세를 하는 걸까요? 조세 정책적으로 분류해야 되는 소득이기 때문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자산을 투자하고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업소득도 있다고 하면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반대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봤다. 그 손실을 사업소득과 종합소득하면 그 사람은 사업소득에서 굉장히 많이 이익을 냈는데도 세금이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불공평하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는 따로 분류를 하는 거고, 퇴직소득세는 근로를 하시고 노후자금에 되는 대표적인 소득이잖아요. 이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세금을 많이 때리면 노후자금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율 구간에 갖고 있는 소득을 분류소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걸로 세금이 끝나는 세금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자소득 발생할 때 이자에 받은 거 소득 신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해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10만 원을 이자로 받았을 때는 그냥 통장에 15,400원을 떼놓고 8만 얼마가 들어와요. 이자를 금융기관이 먼저 떼서 나한테 줬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종합과세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앞선 6가지 소득을 다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종합과세예요. 이자도 있고 배당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사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소득을 다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합산한다는 건 뭐냐? 내가 소득이 합쳐지니까 더 많은 소득 누진세율 구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산되는 소득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계산 구조가 되겠죠. 만약 근로자가 내가 부업으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 창업감면을 받고 있다. 근데도 세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업소득에서는 100% 감면을 받지만 근로소득이랑 합산됐을 때는 누진세율 구간이 높아져서 원래는 15% 구간의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던 사람이 사업소득이랑 합산돼서 24%, 35%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세금은 1억이 나오면 사업소득만큼 나눠서 100% 감면되는 부분은 안 내겠지만 근로소득도 같이 세금 구간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세표준이란 말 좀 들어보셨죠? 세금의 계산이 되는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1억 원에 대한 세금은 다를 거예요. 이유는 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이긴 하지만 과세표준은 아니거든요. 1억 원이 순이익이지. 부양가족이 5명 있는 사람과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사람은 순이익은 1억이 똑같지만 인적공제라고 하는 부양가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에서 순이익에서 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5명이 인적공제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양가족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는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과 과세표준은 다르다. 과세표준을 낮춰야지 세금이 적어지겠죠? 과세표준 낮추는 대표적인 방법, 노란우산 공제 가입하시는 거.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으신 거. 부모님이 거주지를 달리해서 살고 계신다. 그래도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부양하고 용돈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내 세금에서 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누진세율인데요. 구간마다 다른 소득 구간을 적용받는다는 게 누진세율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누진세율 적용을 받아서 그 구간을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세요. 내가 5천만 원 순이익이 났을 때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높아지는 거여서 그 5,100만 원이 됐을 때는 100만 원만 24% 구간에 적용받는 거거든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은 6, 15, 24, 35 이렇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천만 원 또는 8,80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포인트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언제 신고할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치의 소득을 신고하고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합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내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단어만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처음에 세금이 어렵지 한번 알게 되면 우리 생활과 되게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재밌을 때가 분명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세금이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